고요. 이제 4장에서는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 중에서 실제로 난류에 대한 지배 방정식을 우리가 구할 수 있냐. 이미 그냥 보통 유체 운동은 네비어스토크식으로 구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난류를 설명할 때 그 네비어스토크식으로 한 순간순간을 몽땅 다 지배 방정식을 푸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컴퓨터 용량도 많이 차지할 거고, 그 다음에 난류라는 게 어쨌든 랜덤한 거 운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을 해서 나온 어떤 특정한 순간의 난류 현상이 걔가 뭐 다른 순간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냐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쪽 챕터에서 얘기했을 텐데, 결국 난류의 해석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통계적으로 평균 유동하고 그 다음에 시간에 따른 요동 성분, 우리가 플럭추에이션이라고 했죠. 두 개를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물론 이 민값에서 플럭추에이션을 구하는 뭔가 과정이 있다면은 우리가 민값만 가지고 분석을 해도 난류장을 그 지배 방정식을 넣어서 풀 수는 있겠죠. 오늘 이번 챕터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 얘기했던 레이놀즈,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 레이놀즈 분해라고 해가지고 나오는데, 걔는 어떤 특정한 물리량이 있다면은 걔를 위에 줄 그으면 뭐라고 했어요? 평균. 시간에 따른 평균이에요. 공간이 아니라. 프라임을 찍죠. 이제 이거는 그냥 U라고 썼는데 어떤 방향성을 가진 속도 벡터를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벡터라고 표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벡터 표시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 하나는 위에다 줄을 긋는 거. 그게 벡터 일반적으로 그렇게 써왔죠. 그 다음에 근데 그러면 평균이랑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아래에다 줄을 긋는 방법도 있고, 이번에는 아래에다가 줄을 그어서 할 건데, 이거 말고 인쇄되는 책에서는, 칠판이 아니라 책에서 인쇄할 때는 우리가 얘를 두꺼운 글씨로 써주면 걔가 벡터다라는 뜻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네요. 그 다음에 IJK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뒤에 K라고 쓰면은 뭐예요? 어떤 뜻이냐면은 K를 1, 2, 3, 3차원이면, 우리가 다루는 게 3차원이면 K에다가 1, 2, 3을 각각 넣었을 때 걔네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K가 하나라고 1만 집어넣고 X방향이다 그게 아니라 X, Y, Z에 대해서 각각 다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식에서 헷갈리지 않게 주의를 해야겠죠. 뭐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방법으로 벡터를 표시를 하는데, 이제 제가 수업 자료에서는 이거 두 가지를 섞어서 썼을 거예요. 다만 이제 IJK로 쓸 때는 서로 IJK가 구분이 돼야 될 때 쓰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다 벡터다라고 표현을 하는 그런 방법에서는 아래에 줄만 그어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간 평균, 노동 성분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은 어떤 책에서는 타임 민 대신에 얘는 시간에 대한 평균이란 뜻이고요. 실제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인데, 앙상블 레버리징이라는 말도 쓰거든요. 나중에 뭐 논문들 보거나 하면은 자주 나오는 단어예요. 근데 타임미는 말 그대로 모든 시간에 따라 흔들리는 거를 우리가 다 받아서 평균을 낸다면은 걔는 타임에 대한 평균값이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데이터를 받을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떤 위치에서 난류 성분이 속도가 시간에 따라 이런 식으로 흔들린다고 할게요.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흔들린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실험을 하든 아니면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하든 이걸 하나하나 다
다 정밀하게 따라간다면은 타임 민으로 우리가 평균값을 구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뭐 1초에 1000번 정도 데이터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띄엄띄엄 받겠죠. 제가 X표를 친 데가 실제로 데이터를 받은 순간이에요. 원래는 모든 순간에 대해 받는다면 이 곡선, 검은색 곡선이 그대로 나오겠지만은 뭐 현실적인 이유로 걔를 완전히 받는 건 불가능하니까 어떤 점들만 따가지고 일정한 시간 간격이든 뭐 어떤 이유에서든 데이터의 일부만 따가지고 거기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게 현실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일부를 뽑아서 평균을 내는 과정을 앙상블 에버리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상적으로 보자면 앙상블 에버리징을 하는 과정에서 구하는 데이터들이 무한히 많다면은 그게 시간 평균이랑 같아지긴 하는데 그렇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연구 관련한 대학원 수업이니까 연구 관련한 것들을 할 때 엄밀히 얘기하자면은 시간 평균하고 앙상블 에버리징은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타임비는 시간 평균은 되게 이상적인 얘기고 현실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앙상블 에버리징을 했다라고 쓰는 게 많은 부분에서 옳은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간 평균하고 순간순간의 요동 성분을 구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얘기하자면은 얘는 시간에 대한 함수고 얘는 시간에 대해서 독립이 되는 거예요. 평균이. 원래 함수는 당연히 시간에 종속된 함수겠죠. 여기선 속도를 얘기했는데 뭐 압력도 상관없고요. 뭐를 집어넣든 간에 다 레이놀즈 디컴포지션을 여러분들이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이제 유체 속도니까 지배방정식에 넣을 거거든요. t는 상관하지 맙시다. 우리가 유동현상의 지배방정식이 다루고 있는 게 크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질량 보존식이고 하나는 운동량 보존식이죠. 질량 보존식은 연속 방정식, 컨티뉴이티라는 말로 많이 하고 운동량 보존식은 뭐라고 불러요? 네비어-스톡스 방정식. 네, 그게 이제 운동량이니까. 컨티뉴이티 먼저 합시다. 그러면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컨티뉴이티식은 어떻게 써요? 이렇게 써요? 시간에 따른 변화량이 있어야 되죠. 네. 네. 원래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다루는 거는 뭐냐면 레이놀즈 디컴포지션을 쓸 거예요. 결국엔 시간에 대한 평균을 구할 수가 있는 문제잖아요. 평균을 가지고 놀 건데 시간에 따른 변화량의 의미가 있어요? 앙상블 에버리징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뽑든 아니면은 데이터를 조금 다른 시간 간격으로 뽑든 결과가 항상 같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조건에서 앙상블 에버리징이 말이 되거든요. 샘플을 어떻게 뽑든 간에 똑같은 결과가 나와줘야 얘가 타임민과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진짜 타임민을 모르더라도. 그래서 시간에 대한 변화율은 이번 챕터에서는 고려를 하지 않아요. 시간에 따라 안 변한다고요. 네. 평균을 가지고 놀 거기 때문에. 물론 오늘 배우는 이 지배방정식을 진짜로 응용하는 입장에서는 시간에 따른 항도 억지로 넣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 수업에서 다룰 부분은 아니라서 시간에 따른 변화량이 없다고 했을 때 그럼 얘는 어떻게 우리가 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냐면은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가 0인 건 맞죠? 네. 컨티뉴이티 때문에 0으로 연속 방정식 때문에 0을 만족하긴 할 텐데 얘네 각각을 보게요. 그러면 얘는 평균에 대한 거잖아요. 네. 평균에 대한 컨티뉴이티 만족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당연히 만족을 해야겠죠. 시간 평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시간 평균에 대해서도 컨트롤 볼륨에 대해서 들어온 유동이랑 나간 유동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질량 보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순간을 보든 아니면 전체 시간을 두고 평균을 내든 간에 얘는 0이 반드시 되어야 돼요. 그러면은 얘도 그래야 0이 되겠죠? 얘가 0인 거, 얘가 0인 거. 그럼 얘를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얘 어떻게 표현해요?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i랑 i가 서로 같다는 뜻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같은 방향의 성분에 대한 공간 편미분이 이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요거 하는 거? 다이버전스? 다이버전스의 의미잖아요. 잘 몰라요? 이거 우리가 그냥 전개하면 뭐가 돼요? 3차원에서. 여기에 단위 벡터 ijk 붙어요? 안 붙지. 요게 점 찍힌 게 뭐예요? 내적한다는 뜻이잖아요. 내적하면 스칼라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ijk 안 붙는 게 ijk의 방향 벡터 단위 벡터가 안 붙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x, y, z가 각각 뭐예요? i에다가 1, 2, 3 넣었을 때 u에다 1, 2, 3. 그러니까 얘가 이거랑 같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따 뒤에서 다시 쓸 거라서 이거 특별히 표시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잠깐만 여기 이거 평균 그어야죠? 생각해보니까 얘도 똑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뭐야? 여기에다 점을 찍으면 각각 0입니다. 그래서 컨티뉴이티 얘기를 다 했고요. 여기까지는 뭐 어려운 문제 아니죠. 이제 다룰 거는 네비어-스톡스식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레이놀즈 디컴포지션을 할 거거든요. 그럼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네비어-스톡스식을 먼저 써볼게요. 색이 영 안 나오네. 이렇게 나오겠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네비어-스톡스 식이에요. 네. 여기까지. 뭐 내내 수업 때 얘기한 거잖아요. 얘는 뭐예요? UI라는 속도 성분이죠. I가 1, 2, 3이냐에 따라서 X, Y, Z 방향 성분이니까 각각의 속도 성분에 대한 여기서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물질 도함수, 메터리얼 데리버티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압력으로 인한 운동량, 변화량, 시간에 따른 압력으로 인해서 시간에 따른 운동량 변화량이니까 힘이라고 보면 돼요. 얘는 점성으로 인한 시어 스트레스인데 그래서 풀어 쓰면은 이거죠. 우리가 알는 각 방향의 전단 변형, 전단률에 대해서 점성 계수를 곱하면은 걔가 점성으로 인한 시어 스트레스잖아요. 그러면 이제 레이놀즈 디컴포지션을 하려면 뭐만 해주면 돼요? 속도를 평균 더하기 요동 성분.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하나 더 있을까요? 압력이 있죠? 압력도 평균 더하기 요동 성분으로 우선 바꿔줄 거예요. 이거 아니지? 그 수업 자료에 써놨으니까 그거 그대로 보고 따라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u는 전체 벡터잖아요. 그러니까 세 방향 속도 성분을 다 포함하고 있잖아요. 얘는 i, j, k니까 각각이고. 그럼 얘랑 얘는 서로 항상 같은 방향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상관없는 애들이잖아요. 그 실제로 네비우스 풀면은 얘가 u일 때에도 얘는 u, v, w가 각각 한 번씩은 나오잖아요.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요 항을 우리가 대류항이라고 하는데 대류항은 원래 세 방향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ui를 썼다고 해서 얘가 ui로 바뀔 필요 없어요. uj라고 서로 상관없는 값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써요? 여기서 했죠?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얘가 J예요. 얘랑 같아요. 왜 같을까요? 어쩌다 둘이 같은 걸로 고정이 됐을까? 여기서 얘랑 얘에 대한 내적을 먼저 하잖아요. 내적이라는 게 같은 방향 성분들끼리 서로 곱해주는 거죠. 두 벡터에서. 그러니까 얘에서 J방향 성분이랑 여기에서 J방향 편미분이랑 서로 항상 같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로 인한 건 여기 J가 된다라고 보면 되고 여긴 I니까 어차피 얘는 I니까 이렇게 나눠지겠죠. 얘는 이게 됐고 얘는 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P도 P는 방향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압력이라는 건 모든 방향으로 같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도 그냥 PIJK 쓰는 거 아니라는 거겠죠. 모든 방향에 대해 같으니까. 그 다음 제일 마지막 항이 잠깐만 쭉 풀었을 때 그냥 여기선 한 번 했었네. 책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나요?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여기 책에서는 지금 잠깐만, 얘가 이거가 된다고 썼는데 원래 우리 네비어-스톡스식에서 J방향이니까 요거 안에 얘가 이 안에 들어갈 때 두 항 중에서 얘는 없어지거든요. 원래 또 설명을 해야 되는구나. 표정을 보니 타우 IJ인데 그 통째로 얘로 바꿀게요. 그러면 로랑 누는 밖으로 튀어나가도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네. 이거 이 항이 얘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거 풀어주면은 로도 라운드 XJ, 라운드 XI인데 편미분이니까 순서 바꿔줄 수 있죠? 네. 바꿔줘 볼게요. 식 이렇게 돼요? 네. 여기 네. 얘랑 얘만 순서 바꿔줬어요. UJ는 그대로고. 근데 이거 식 보면은 이 항 어디서 많이 봤죠? 구석에 붙어있는 어디서 봤어요? 컨티뉴이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얘만 남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항이 i만 남는 거예요. 밑에는 분모는 당연히 JJ고 위에 i. 이해되죠?
그래서 이거 네비어스-스톡스식 갖고 놀고 있을 때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으로 인해서 소거된다는 거 되게 자주 나오거든요. 알아두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한 번 더 전개를 해줘야 되는데 전개를 해줘야 하는데 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네. 잠깐만. 그러면 얘는 여기까지 왔죠? 그 다음에 지금 몇 분 됐어요? 진짜? 어휴.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칠판도 다 썼고 내용도 잘랐다 할게요. 그러면 우선 여기까지.